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확률과 통계, 그 중에 통계 단원 첫 번째 이산확률 분포 마지막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는 이산확률 변수가 무엇이고 확률 질량함수가 무엇이고 평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거나 모의고사 또는 학교 내신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강의 문제들은 앞에서 보았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다른 개념들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 문제를 먼저 다운받아 풀어보시고 본인이 먼저 이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먼저 풀어보셨나요? 네, 풀어보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고요.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이다. 분포표가 주어져 있네요. 이랬을 때 문제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A, B, C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맞아요.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더라 라고 하는 성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등비중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문제인가 보네요. 그리고 평균이 24이다. 기대값과 같은 용어예요. 24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지요? 맞아요. 확률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니까 A와 B의 확률 값을 더한 값은 여기 7분의 4니까 암산할게요. 얼마 나와야 되죠? 맞아요. 7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등비중항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제곱 A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7분의 4 B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식에서 얘를 연립할 건데요. 저는 제곱하기가 싫으니까 B는 꼴로 바꿀게요. B는 7분의 3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A제곱은 7분의 4에서 7분의 3 마이너스 A 값이 될 거니까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7분의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분의 12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분모가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49를 곱할게요. 49A 제곱 플러스 7, 4, 28A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A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옆으로 좀 넘어올게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곱해서 49고 12 나오니까 7, 7 잡으면 되겠네요. 7, 7 잡고 곱해서 12 나오는 건 3, 4 잡으면 될까요? 2, 6 잡으면 될까요? 28이 7, 4, 28이니까 7로 4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하고 6으로 잡을게요. 2하고 6으로 잡으면 7, 6에 42, 7이 14, 빼면 28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다 라고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7A 마이너스 2, 7A 플러스 6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는 7분의 2 또는
A는 마이너스 7분의 6입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우리가 찾는 A는 뭐죠? 확률이에요. 확률은 양수가 나와야 하므로 A는 7분의 2입니다. 왜냐하면 A 값은 0보다 크니까요 라고 해서 7분의 2 찾아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B는 7분의 3 마이너스 A니까 얼마 나오죠? 7분의 2. 그래서 7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A 값은 7분의 2, B 값은 7분의 1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A와 B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지우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A 값 7분의 2, B 값 7분의 1. 기억해 주세요. 뿅. 네, 기억하시죠? A 값 7분의 2, B 값 7분의 1 찾았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찾으셔도 괜찮아요. 4, 2, 1 등비수열일 때 쭉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찾아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정을 꼭 거쳐주시는 건 필요합니다. A와 B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써먹어야 되는 건 평균이 24래요. 이 X가 24라고 하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해요? 곱하고 곱해서 더해인 거죠. 곱하면 7분의 4K 플러스 7분의 4K 플러스 7분의 4K. 요 값이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7분의 43, 12K.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4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건 여기식이네요. 그러면 곱해서 24 나와야 되니까 K는 7 곱하기 2겠네요. 그래서 14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식에서 객관식이니까 단답형이니까 14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 정도, 난이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잘 정리하시고 저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에 이렇게 출제되어 형태였나 봐요.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비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은 매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일정합니다.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 이런 경우를 독립사건이라고 하는데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건 앞에 꺼냈던 공이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확률이 달라져요. 이걸 종속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경우는 비복원 추출이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를 약속했습니다.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했대요. 공을 꺼내는데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머니에서 공 꺼내, 주머니에서 공 꺼내,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2번째 나온 순간 그때의 횟수를 X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생각을 해야겠죠. X는 1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뽑은 공이 검은 공일 수도 있고 흰 공일 수도 있지만 2번째 흰 공이어야 되니까 처음 뽑아서 2번째 흰 공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는 나올 수가 있어요. 2가 나온다면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흰 공 나오고 2번째도 흰 공 나오는 그 사건이 2인 겁니다. 되시겠죠? 3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흰 공, 검은 공 뽑고 세 번째 흰 공 뽑으면 두 번째 흰 공 나오니까 3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4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5번째 흰 공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하지만 얘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6은 불가능해요. 공이 총 5개밖에 없으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 3, 4, 5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를 나타낼 수가 있죠? 맞아요. 확률 분포표요. X 이렇게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각각의 확률값들을 채워 놓으시면 되겠고, 묻는 건 x가 3보다 큰 경우니까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p x가 3 이상인 경우는 p x가 4일 때의 확률과 플러스 p x가 5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더라. 이게 뭐였죠? 이산확률 분포의 성질이었습니다. 이산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 초과인 확률은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더라 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p x는 2의 확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x는 2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처음에 뭐를 뽑아야 돼요? 신공 뽑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뽑아야 돼요? 맞아요. 신공 뽑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얘가 두 번째 흰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5개 중에 공을 하나 뽑았을 때 흰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예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 흰공 뽑고 두 번째 흰공 뽑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분모가 4로 바뀌는 거야. 4개밖에 안 남은 거니까. 4개밖에 안 남았고 그 중에 흰공 몇 개 남았어요? 1개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주머니상에서 검은 공을 이렇게 X로 할게요.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흰 공을 하나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경우도 뽑으면 4개 중에 흰 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약분하면 10분의 1. 아, 여기 들어가는 건 10분의 1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P. X는 3일 사건을 할 거예요. 근데 이 3일 사건은 어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1회, 2회, 3회 뽑는데 3회에서 두 번째 흰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럴 수 있다. 처음에 흰공 뽑고 검은 공 뺐고 그 다음에 다시 흰공을 뽑아서 두 번째 흰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이에요. 또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검은 공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뽑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하고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처음에 흰 공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 연속적으로 곱하기 그 다음은 흰 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는 검은 공을 뽑아야 돼. 4개 중에 검은 거 뽑아야 되니까 4분의 3. 되셨죠? 그럼 지금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남은 공에서 뭘 뽑아야 돼? 흰 공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이겠네요. 오케이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약분 가능할까요? 샹샹 5, 4, 20분의 2니까 1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처음에 검은 공이에요. 처음에 검은 공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하나 썼어요. 그 다음 흰 공 써야 되니까 4분의 2. 오케이. 그 다음에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썼으니까 이 중에 다시 흰 공 뽑아야 되니까 3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도 뭐가 될 거냐면 확률은 얘 나오는 경우하고 얘 나오는 경우하고 확률은 사실은 똑같아요. 순서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항상 5, 4, 3, 5, 4, 3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검은 공이냐 흰 공이냐에 따라서 2와 3과 3과 2의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얘도 얼마 나오냐면 1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가 3 나올 확률은 최종적으로는 10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하니까 10분의 2, 5분의 1입니다. 라고 여기 확률은 5분의 1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이 경우를 다 맞춰주면 얘가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무지하게 잘하셨고요. 사실은 묻는 건 얘하고 얘의 경우 따지는 건데 선생님 왜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 자 여기서 확률의 성질 쓸 겁니다. 자 요건 지울게요. 샥. 자 원래는 이거를 찾아야 돼요. p x가
4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이 4 나올 확률이 1회, 2회, 3회, 4회.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검은 공, 흰 공, 검은 공, 흰 공. 어쨌든 이 끝에가 흰 공이 나와야 돼요. 또는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그 다음에 흰 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다 더해주니까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이 두 개만 확실히 구한다면 요 px가 3보다 클 확률은 이 전체 개가 얼마예요? 개가 1이니까 1에서 x가 2 나올 확률과 x가 3 나올 확률을 빼주면 요 두 개의 확률의 합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는 게 쉬워요. 2 나오는 경우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3 나오는 경우도 케이스가 2개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저는 6건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요 경우와 요 경우도 따져줘서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구해서 얘는 1 빼기 10분의 1 빼기 5분의 1을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2니까 10분의 3 계산하면 10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이에요. 여기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죠? 10분의 7 나올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P가 10, Q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묻는 값은 아마도 수능이니까 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묻는 건 P 플러스 Q의 값이에요. P 플러스 Q니까 10 더하기 7에서 17에 여러분들이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점짜리 형태의 문제였어요. 이 정도는 땡큐죠. 그죠? 수능에서 어려운 난이도로 되는 건데 사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6건을 사용했고 참고로 두면 요거 뒷부분도 확률을 따로 계산하시면 10분의 1, 10분의 2, 여기가 10분의 3, 여기가 10분의 4가 나옵니다. 저는 안 했지만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경우가 10분의 3이고 이 경우가 10분의 4 나오는구나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경우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9월 평가원에 나온 모의 수능으로 나온 형태네요.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와 확률 변수가 2개가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잘 알았으면 좋겠다.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리고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라고 이렇게 써줬네요. 그랬을 때 이 x가 4이고 이 y의 값을 구하라. y의 평균을 구해라 이 뜻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경우를 몰라요. k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 4, 5인데 x에 대한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누구의 확률 질량 함수냐면 y의 질량 함수예요. y의 확률 값은 x의 확률 값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라고 하는 요식은 y의 확률 질량 함수인데 애석하게도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x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지금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k가 1, 2, 3, 4, 5니까 1,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첨자로 P1, P2, 얘가 P3, 그리고 얘가 P4, 얘가 P5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값들에 대한 힌트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y 값은 이거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인 거거든요. 그래서 y를 나타내면 y는 사실 쓸 수 있어요. 얘가 y도 1, 2, 3, 4, 5라고 주어지는데 이건 좀 제가 작게 쓸게요. 원의 확률은 y의 첫 번째 확률은 누구냐면 x의 첫 번째 확률의 2분의 1배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얘 값이 1에서의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2에서의 확률값은 x의 2에서의 확률의 2분의 1배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배 P2에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세 번째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에 P3에 플러스 2분의 1. 선생님 대체 P3이 뭐예요? x의 P3이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직 네 번째 2분의 1배 P4에 플러스 2분의 1이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2분의 1배 P5에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x값이 주어지면 그 x값에 따라서 y값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될까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 x가 4입니다. 라고 주어졌잖아요. 이 x가 4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곱해서 뭐 해야 돼? 더한 값이에요. 그게 평균이니까 곱할게요. P1 더하기 곱하니까 2배 P2, 3배 P3 요렇게 곱한 값이 평균 구하는 식이고 이 값이 4입니다. 라고 얘가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밖에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을 때 y의 평균을 구하래요.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y는요 묻습니다. y는 똑같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해야 되죠. 곱하면 이렇게 갑니다. 2분의 1에 P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얘는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배 요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y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곱해서 다 더한 값. 근데 이건 지금 요걸 위에 있는 식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변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2분의 1로 한번 묶어볼까요? 2분의 1로 묶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로 그냥 과감하게 묶을게요. 제가 조금 암산할 겁니다. 2분의 1 P1 지금 누구랑 묶을 거냐면 요 값들 요 값들만 2분의 1로 묶을 거예요. 2분의 1로 묶으면 누가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P1 플러스 여기서는 2가 남네. 2배의 P2 3배의 P3 4배의 P4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그쵸? 앞에 것만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 누가 남았나 볼게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가겠다. 이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값이 뭐랑 같냐면 평균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야. 위에 있는 요만큼의 값이 누구랑 같은 거냐면 이 x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이 결론 이렇게 되겠다. 2분의 1배의 x의 평균에다가 플러스 10분의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얼마게요? 15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2x가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2 플러스 약분하면 2분의 3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4 더하니까 2분의 7이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분의 7이에요. 확인할게요.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누군지 몰라요. 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x에 관한 그냥 미지수상 그대로 식을 표현하고 새로운 변수가 x와 어떤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 꼴에 맞춰서 그냥 대입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평균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이 확률 질량함수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9월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딱 봐도 여러분이 좀 싫어할 만한 문제죠. 왜냐하면 일단 싫어하는 그림이 주어져 있고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복잡한 삼각함수, 호도법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미지수가 1부터 2n 뭐 n등분했다는 말이 주어져서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문제. 그래서 이제 4점짜리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라디안,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띠링! 제가 여기 위에 강의를 찍어놨어요. 여기 호도법 라디안 관련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모르시는 친구들은 클릭하셔서 강의를 먼저 이해하시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황에선 그림을 먼저 보면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n 등분해서 부채꼴을 잘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셔도 여러분 교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부채꼴이 주어졌습니다. 4등분한 원이죠. 반원이죠. 반원의 반이죠. 4분 원이라고 합니다. 이 4분원을 자른 거예요. 90도입니다. 90도를 땅땅땅땅 몇 등분했냐면 2n 등분을 했대요. 2n 등분해서 각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쭉 라벨링을 붙여서 마지막 2n 번째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등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등분했을 때 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사실은 여기 오타네. 이 오가 뭐냐면 때예요. 때. 요게 때인데 n이 3일 때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여러분 이게 문제에서 불친절했던 거예요. 사실은 n이 3이니까 얘는 몇 등분한 거냐면 지금 2n 등분한 거 중에 호 a, b를 2n 등분한 게 결국은 n자리에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6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4분원이 있어요. 요 4분원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런 겁니다. 그림이 여기 조금 작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가서 얘는요 6등분한 거예요. n이 3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총 몇 도냐면 2분의 파이예요. 90도. 호도법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할게요.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점이 n이 3일 때는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5등분이 됩니다. 5개의 그 점이 보이죠. 그래서 P1, P2, P3, P4, P5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점을 선택할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부채꼴 OPA의 넓이와 부채꼴 OPB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점을 하나 선택하면 그 점 아래쪽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넓이가 부채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런 거죠. P2를 여기를 선택했어요 라고 하면 이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 2개가 만들어질 텐데 그 넓이의 차를 물어봅니다. 넓이의 차는 뭐냐면 항상 양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넓이의 차는 이라고 하면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큰 값으로, 넓이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걸 넓이의 차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부채꼴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건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 5개의 점 중에서 첫 번째 P1을 선택할게요. P1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D 가서 여기를 선택한 거죠. 여기 P1이요. 그래서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넓이의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얘가 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각은 2분의 파이 나누기 6이 되겠네요. 6 하니까 1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요거 하나가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파이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이만큼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의 5배예요. 그래서 12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S1, 얘가 S2라고 한다면 넓이, 부채꼴의 넓이 S는 누구죠? 2분의 1 R제곱 세타와 같습니다. 여기 표 아까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요. S1은 2분의 1에 반지름이 얼마이냐면 반지름이 1인 거니까 곱하기 1의 제곱과 S1은 12분의 5파이입니다. 계산하시면 24분의 5파이. 요 면적이 24분의 5파이예요. 그리고 S2는 2분의 1 R제곱의 세타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4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2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넓이의 차는 24분의 5파이에서 24분의 파이를 빼니까 24분의 4파이.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1을 선택하면 X는 얘가 넓이인데 차이 6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P1을 선택했을 때요. 지울게요. 두 번째,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P2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 5개의 점 중에 P2를 선택하면 어떤 거나요? 맞아요. 요 부채꼴 중에 좀 같겠죠. 여기 P2를 선택한 겁니다. P2를 선택하면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이 각을 찾아야겠네요. 아까 한 칸이 몇이었어요? 여기 찾아냈더니 한 칸이 얼마였냐면 12분의 파이였어요. 그죠? 2분의 파이를 6으로 나눈 12분의 파이인데 그거의 2개예요. 그거 2개니까 12분의 2파이. 12분의 2파이면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각은 몇 도가 되냐면 12분의 3개를 가져야 돼. 12분의 3개를 가지니까 12분의 3, 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면적이 더 크니까 S1, 이 면적이 더 작으니까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S1은 2분의 1 R제곱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세타 4분의 파이를 써주면 되겠네요. 8분의 파이 S2입니다. S2는 2분의 1의 R제곱의 저 사이값 6분의 파이입니다. 6분의 파이니까 12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넓이의 차는 누가 될 거냐면 8분의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빼야 돼요. 그러면 24분의 3, 24분의 2니까 2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P2를 선택하면 넓이는 얼마를 가질 수 있냐면 2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실까요? 오케이. 죄송해요. 뭔가 넓이가 잘못 나왔는데 8분의 파이 계산하면 8분의 3, 8분의 1, 2분의 1 R제곱 세타 12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맞죠? 12분의 3 쏘리 잘못했네요. 얘가 2개고 얘가 4개가 돼야 되죠. 그죠? 2칸이고 4칸이니까 지울게요. 죄송해요. 쏘리 샥 지우고 S2부터 잘못 구했어요. 여기 각이 잘못 구했어요. 12분의 얼마가 나야 되냐면 12분의 4예요. 4칸을 가져야 돼. 12분의 4니까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죠. 쏘리. 네. 여기 값이 3분의 파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한 번 틀리면 당황해서 잠깐만요. 네, 지울게요. 여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래야 더해야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얘는 6분의 2랑 6분의 파이 더해서 90도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검산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S1은 다시 2분의 1 R제곱 이제 안 쓸게. R제곱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나오겠네요. S2는요 2분의 1에 R제곱에 세타 6분의 파이
계산하면 1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넓이의 차. 넓이의 차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니까 12분의 2 통분하니까 1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1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와, 많이 간다. 그죠? 세 번째 선택할게요. P3는 얘가 딱 정확하게 가운데예요. 띠 가가지고 P3는 요렇게 가서 여기가 가운데. 가운데는 4분의 파이예요, 사실은. 4분의 파이, 여기도 얼마냐면 4분의 파이. 그럼 사실 이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은 어떠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이의 차는 얼마가 될까? 계산 안 해도 나오겠죠? 맞아요. 0 나오네요. 그래서 x는 얼마로 나올 수 있냐면 0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요. P4를 선택할 건데 P4는 어디냐면 위쪽이에요. 여기 P4를 선택해서 요만큼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은 뭐 선택한 거랑 같냐면 P2 선택한 거랑 같아요. 여기 P2 선택해서 넓이의 차 구한 거나 P4 구해서 넓이 구한 건 어때요? 4칸짜리에서 2칸 빼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P2랑 같아요. P2랑 같아. 그래서 사실 이만큼도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도 같냐면 P4와 동일하다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P4는 안 해도 돼. 그러면 같은 방법대로 P5 선택하는 건 뭐랑 같아요? 맞아요. P1 선택한 거랑 같거든요. P1 선택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넓이의 차가 뭐 나올 거냐면 P5 선택한 거랑 첫 번째 선택. 그러니까 이거 선택한 거랑 이거 선택한 거랑 넓이의 차는 똑같이 6분의 파이예요. 이거 선택한 거랑 이거 선택한 거랑 똑같이 넓이의 차는 12분의 파이예요. 요거 선택할 때만 넓이의 차가 0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확률 변수 x는 면적이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칠게요. x라고 해서 x가 나오는 건 점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올 수 있는 넓이를 다 쓰는 거야. 나올 수 있는 넓이의 차는 0 나올 수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넓이의 차는 12분의 파이 나올 수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넓이의 차는 6분의 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 세 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0이 나올 확률은 이거예요. 자, 1, 2, 3, 4, 5 중에 제가 점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땅 선택해서 넓이의 차가 0 나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요거 선택하는 순간밖에 없어요. 5개 중에 P3 고르는 거니까 5분의 1입니다. 라고 요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12분의 파이는 P2를 선택하거나 P4를 선택할 확률인 거예요. 5개의 점 중에 이것 또는 이거 선택할 확률이니까 5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면적하는 건 얘 아니면 얘 선택하는 거예요. 얘 아니면 얘 선택할 확률 5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걔가 1 나오는 거. 아, 저 복잡한 말이 결국은 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는 각각의 점을 선택할 확률이에요. 얘는 P3을 선택할 확률, 얘는 P2와 P4를 선택할 확률, 얘는 P1과 P5를 선택할 확률. 됐습니다. 그럼 묻는 값은 뭐냐면 평균을 물어봐요. 아, 이젠 끝. 쉬워.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 샥 곱해서 더해야 되죠. 0 플러스 곱하면 60분의 2파이 플러스 30분의 2파이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암산을 잘해야 되죠. 60분의 4니까 60분의 4 더하기 60분의 2니까 60분의 6. 계산이 안 틀렸다면 10분의 1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행이다. 10분의 파이. 정답은 얼마냐면 2번이라고 찾아주시면 여러분들도 잘 해결해 내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게요. 저희가 총 12개 문제인데 4개, 4개, 4개로 끊어서 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만 골라서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강의 제목에다가 잘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혹시 여기까지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5번 문제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